네, 부산은 지금 함께하고 계신 시각 5시 44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화제의 판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죠. 생생법률. 오늘 법률사무소 대안의 한병철 변호사와 말씀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백철 변호사입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은 어떤 판결 전해주실 건가요? 네, 경찰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내고 육아휴직 기간 동안 로스쿨에 다녔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사건에서 그 징계가 적법한 것인지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네, 육아휴직을 내고 로스쿨을 다녔다. 일반인 입장에선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네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알려주시죠. 네, A씨는 경찰 공무원으로 2015년 3월 2일 모 경찰서 생활안전계에서 근무하던 중 모 대학교 로스쿨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2015년 3월 5일부터 2016년 3월 4일까지는 첫째 아들의 양육을 이유로 육아휴직을 하면서 로스쿨에서 13과목 37학점을 수강하였고 2016년 3월 5일부터는 2017년 6월 14일까지는 둘째 아들의 양육을 이유로 육아휴직을 하면서 계속해서 로스쿨에서 학점을 이수하였습니다. A씨가 소속된 지방경찰청에서는 A씨가 휴직의 목적인 육아가 아니라 다른 목적, 즉 로스쿨 재학을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하면서 성실 의무, 복종 의무,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하였습니다. 네, 성실의 의무, 복종 의무, 품위 유지 의무 이런 것들이 다 법에 이제 규정이 돼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국가공무원법은 제56조에서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57조에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장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네. 제63조에서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A씨는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습니다. 네, 소청심사 이건 어떤 건가요? 네, 소청심사 제도는 공무원이 징계 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 제도의 일종입니다. 네, 그러니까 법원이 아니라 행정청에서 공무원이 받은 징계 처분이 이게 과연 적절한가 이걸 따져보자라는 절차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A씨의 경우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감봉 3개월의 징계가 감봉 1개월의 징계로 감경이 되었습니다. 네. 하지만 A씨는 감봉 1개월의 징계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여 법원에 이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를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네, 감봉 1개월도 나는 억울하다라는 게 A씨 입장인데 왜 이 A씨의 입장은 어떤 건가요? 네, A씨는 다양한 이유를 들어 자신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씨는 먼저 자신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육아휴직의 본래 목적에 맞게 가족의 식사 준비, 자녀의 어린이집 등원, 집안 청소 등을 하며 배우자 대신 사실상 양육을 전담하였고 다만 여가 시간을 활용하여 로스쿨에 재학하였을 뿐이고 처음부터 로스쿨에 재학하기 위한 목적으로 육아휴직을 한 것도 아니므로 육아휴직을 다른 목적으로 썼다는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육아휴직을 내고 실제로 나는 육아를 열심히 했다. 그리고 그 남는 시간에 나는 로스쿨 다녔으니까 징계가 부당하다라는 주장인데요. 법원은 이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렸습니까? 네, 법원은 A씨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로스쿨은 통상적으로 3년 동안 전반적인 법학 과목을 90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수료가 가능하고 그 직후 실시되는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여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네. 학습량이 상당히 많고 따라서 A씨가 세심한 주의와 보살핌이 필요한 영유아인 자녀 2명의 육아 활동에 전념하면서 로스쿨 과정을 이수하였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재판 과정에서 A씨 스스로도 주로 주간에 로스쿨 수업을 듣고 그 전후의 시간을 활용하여 육아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A씨는 로스쿨 과정을 수학하는 데 대부분의 일과 시간을 사용한 것이므로 육아휴직을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아까 A씨가 이제 로스쿨 재학 목적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한 건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여졌습니까? 네, 법원은 2015년 법학적성 시험의 원서 접수 기간은 2014년 6월 30일부터 같은 해 7월 10일까지여서
A씨가 육아휴직을 시작한 2015년 3월 5일부터 무려 8개월 전이고 네. A씨가 로스쿨에 입학한 날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무렵인 2015년 3월 2일인데 통상 로스쿨 입학을 준비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A씨는 당초부터 로스쿨에 재학할 목적으로 육아휴직을 계획하고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네. 시기적으로 봤을 때 이걸 상당히 계획을 하고 육아휴직을 낸 것이다라고 판단을 한 건데 A씨가 또 다른 주장은 안 했나요? 네, A씨는 경찰서장 및 인사 담당자에게 자신이 로스쿨에 재학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하였는데도 이것이 문제된 적이 없으므로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육아휴직을 하면서 상사에게 로스쿨 다니고 있다라고 보고를 했는데 이제 아무 말이 없었기 때문에 왜 이제서야 징계를 냈느냐라는 취지의 주장이네요. 네, 맞습니다. 법원은 A씨는 로스쿨에 재학 중이라고 보고를 하였었다고 주장하지만 A씨가 당시 제출하였던 휴직자 복무 상황 신고서를 보면 육아 중이다, 자녀 양육에 전념하고 있다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로스쿨에 재학 중인 사실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제대로 보고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A씨 상급자들이 A씨가 로스쿨에 재학 중이라는 사실을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A씨에 대한 징계가 부당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네. A씨가 좀 억울한 입장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른 주장을 또 한 게 있습니까? 네, 마지막으로 A씨는 자신에게 잘못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육아휴직 중 로스쿨에 계속하여 재학하게 된 데에는 소속 경찰청이 복무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도 상당히 있다고 할 것인 점, 비슷한 이유로 징계 처분을 받았던 다른 공무원들의 경우 견책, 불문경고, 직권경고 등으로 감봉보다 가벼운 처분을 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감봉 1개월의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 말고 다른 사람들은 비슷한 상황에서 좀 더 가벼운 처분을 받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가혹한 판단을 내렸나라고 주장을 한 건데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렸습니까? 네, 법원은 A씨의 마지막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먼저 법원은 A씨가 소속된 경찰청은 2013년경부터 휴직 기간 중 휴직 사유와 달리 영리 업무 금지 의무에 위반하는 등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내용으로 휴직자 복무관리 강화 계획을 시행한 점, 특히 2015년경 산하경찰서 직할대에 최근 로스쿨에 재학 중인 경찰 공무원 중에서 특히 휴직자 중 휴직 목적 외 사용자에 대해서 집중 보도되고 있다면서 휴직자 복무관리 강화를 지시하기까지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속 경찰청의 복무관리 소홀을 이유로 A씨에 대한 징계 처분이 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A씨가 다른 공무원들에 비교해서 자신의 징계가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가요? 네, 법원은 2015년경에는 휴직 기간 중 로스쿨 재학을 이유로 견책, 불문 경고 등을 받은 공무원들이 있지만 2017년 이후 육아휴직 중 로스쿨에 재학한 경찰 공무원들의 경우는 A씨를 포함하여 모두 감봉의 징계 처분을 받은 점, 무엇보다도 A씨는 치안과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 공무원으로서 다른 일반 공무원에 비하여 매우 높은 주법 정신과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A씨에 대한 징계가 너무 과중하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법원은 이렇게 편법으로 휴직 제도를 사용하는 경우 휴직 제도의 기능과 본질을 훼손할 우려가 매우 크고 결국 국민 전체에게 봉사해야 할 공무원 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는 것도 덧붙였습니다. 네. 네. 경찰 공무원이 육아휴직 중 로스쿨에 재학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내용, 그 판결 내용 잘 들었습니다. 다음 판결은 어떤 건가요?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사건은 경운기 적재함에 아내를 태우고 가다가 아내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경운기를 운전하던 남편의 형사 책임이 문제된 사건입니다. 네. 안타까운 사고인 것 같은 자세한 내용 어떻습니까? 네, B씨와 C씨는 부부였습니다. B씨는 8마력 대동 경운기 적재함에 아내 C씨를 태우고 가다가 자두밭에서 마을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였는데요. 이때 C씨가 적재함에서 떨어졌습니다. C씨는 네.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그날 밤 중증 뇌출혈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네. 검사는 B씨가 경운기 적재함에 탑승한 C씨가 추락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 C씨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고 B씨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네. 그럼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습니까? 네, 법원은 B씨와 C씨는 부부이고 몇십 년에 걸쳐 일상적으로 B씨가 경운기를 운전하고 C씨는 위 경운기의 적재함에 타왔는데 이 사건 사고가 있던 날 특별히 B씨가 보통 때와 다르게 주의를 게을리했다거나 하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C씨의 사인은 중증 뇌출혈이었는데 사고 이전에도 어지럼증을 호소해 왔던 점, C씨가 추락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라면 두부 손상이 심해야 하나 그런 것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C씨는 평소 앓고 있던 기왕 지병으로 이렇게 추락하여 사망하였다고 보면서 B씨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네, 결국 무죄를 선고했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한병철 변호사 함께 했는데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부산은 지금 저희는 북미 정상회담